네, 10월의 첫날 코인 마켓워치 문을 열었습니다. 2025년 4분기가 시작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죠.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며 업무를 일시 중지하는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 거시경제 뉴스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두 기자가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뉴스 속 숨은 의미까지 명쾌하게 전달해주는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차트를 잘 봐주시는 남자죠.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코마우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 웰커미님들 환영합니다. 그럼 10월 첫날의 코인 마켓워치 주요 코인부터 살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네, 셧다운 사태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반등세가 좋습니다. 지금 1.42% 상승하면서 볼리제어 밴드 상단을 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미국의 셧다운 위기감이 오히려 시장에는 좀 기회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간만 우리가 지켜봐야 됐던 주요 지표들과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셧다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가 밀릴 가능성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렇죠. 오늘까지 나온 고용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간밤 졸지보고서 발표가 됐죠.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급격한 냉랭 신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향후 방향성은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찾아봤었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게 한 차례 밀리게 되는 게 시장에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간밤 오스턴 굴숲이 이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셧다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왔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새벽 시간을 통해서 아마 셧다운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지를 줬던 만큼 시장이 크게 놀라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그걸 코인 시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네. 여야가 일단 7년 만에 다시 한번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셧다운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없앨 수 있는 기회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법안들이라던가 네. 민주당 쪽의 인력들을 그러니까 본인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본인의 네. 입맛대로 이번 기회에 바꾸겠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내포돼 있는 것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좀 적용을 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특히 위험 자산들은 이렇게 미국 정부가 불안감에 휩싸이고 미국의 경제 자체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는 베디스 굿의 뉴스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그게 1차적으로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그대로 가격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금융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을 거다. 다만 신뢰도가 하락할 수는 있지만 과거 S&P 500이 그러했듯이 오히려 셧다운 이후에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왔고 코인 시장도 이번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오히려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조금 불안하게 봐야 되는 한 가지 이슈는 이 셧다운 관련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끼쳐지는 악재로는 ETF의 승인 지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0월에 좀 몰려 있는데. 몰려 있고 네. 오늘 10월이죠. 그렇죠. 네, 오늘 10월 1일. 그러네요. 벌써 10월이 됐는데 지금부터 셧다운에 들어가면은 네. 얼마나 길어질진 모르지만 우리가 10월 초중순에 XRP를 비롯해서 다양한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고용지표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이 워크로드가 다 스탑되는 거기 때문에 SEC가 이번에 사실 좀 법을 바꾸면서 굉장히 간소화하는 법안을 채택을 해서 누구나 쉽게 ETF를 발행할 수 있게 바꿔줬거든요. 네. 그래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아예 정부 사람들이 손을 다 놔버리면 네.
네. 뭐 이게 법을 바꿔준다 한들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명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 좀 셧다운 문제가 좀 해결될 필요는 있겠네요. 해결이 되면 너무 좋죠. 네. 그럴 거면은 최소 일주일 안으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과거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네. 이번에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보자면 네. 우리가 기다렸던 현물 ETF에 조금 빨간불이 켜질 수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승인 연기 역시 어쨌든 단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계속해서 전반적인 산업적인 규제 활성화와 함께 시장의 파이는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안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채용 건수가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규제가 명확화되는 게 전반적인 전 세계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규제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를 떠나 있었던 인재들이 다시 업계 안으로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또 비자 이슈 때문에 또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된다 등등등 많은 논란들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규제 명확화와 함께 추가적인 인재 채용이 말 그대로 붐처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만 하더라도 뭐 암호화폐 산업에서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개발자들 그리고 준법 관련된 인력들을 채용을 했다면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마케팅이라던가 뭐 파트너십 중심의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법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시장 자체가 뿌리를 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크게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대규모 채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좀 갖춰졌으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이제 좀 더 알리고 네. 배포하고 이런 게 좀 맞습니다. 중요해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인재들이 대규모로 시장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 시장 안의 파이는 더욱더 영향력을 크게 확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개별 코인 가격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이슈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재밌는 부분은 이 글로벌 웹3 기업들의 평균 연봉도 함께 계산이 됐는데 네. 달러 기준으로 10만 3천 달러라고 합니다. 10만 3천이요? 원화 기준 1억 5천만 원 정도. 연봉이요? 예. 부럽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이 코인 업계에서 일하면 네. 긍정적인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네. 많은 회사들이 코인으로 또 연봉을 주기도 합니다.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네. 테더라던가 그렇게 되면은 또 세금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지네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 마련이 되는데 국가마다 이제 법에 따라서 그게 안 되는 국가도 있고 되는 국가도 있지만요. 웹3 업계 안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제도라던가 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등 조금 기존의 산업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도 많아서 이런 부분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채용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 안에서의 태동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신호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래티지의 S&P 500 편입 가능성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몇 주 전에, 3주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S&P 500 안에 이 스트래티지가 편입되냐 마냐를 놓고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했었던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편입 실패가 되면서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12월에 다시 한번 편입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결론적으로 이게 비트코인 주식 버전이잖아요. 그쵸. 기업들이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하는 건 비트코인 사기는 아직은 좀 두렵고 좀 손이 안 가고 그 대신 거의 비트코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스트래티지로 우회해서 좀 투자하는 그런 경향들의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트래티지가 S&P 500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에게 기관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또 비트코인 가격에게도 상당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엠러빈과 함께 로빈후드가 S&P 맞습니다. 500에 들어갔잖아요. 네. 비트코인 거래도 가능한 로빈후드인데. 엄청 상승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거래소인 로빈후드가 들어갔으니까 12월은 스트래티지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연말 시즌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에 대한 또 불을 지필 수 있는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호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편입 요건 같은 경우는 뭐 미증시 이야기긴 합니다만
있지만 뭐 미국 소재 기업이어야 되고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이상이 되고 요건들이 있는데 일단 스트래티지는 전부 다 부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대한 편입 가능성 조금 더 크게 시장이 보고 있고요. 그럼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매수해주고 있죠. 이번 주 월요일에도 비트코인을 196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줬고요. 이로써 총 64만 개 비트코인을 스트래티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평균 매입가가 73,000달러이기 때문에 우리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에 물려있는 것과는 다르게 스트래티지는 확실하게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랫동안 이 비트코인을 축적했기 다르죠. 때문에 네. 물리진 않았군요. 네, 먼저 들어와서 네. 선점한 사람들의 평단가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구간의 가격대 비트코인을 스트래치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뱅가드가 드디어 좀 암호화폐, 이 디지털 자산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블랙락이라는 세계 1위 자산 운용사가 좀 하드캐리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죠. 사실 뱅가드의 영향력도 시장에 엄청 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암호화폐 ETF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새롭게 CEO가 바뀌었는데 살림 람즈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전 블랙락 출신입니다. 어허. 근데 블랙락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상당히 우호적이잖아요. 좀 비트코인에 열려있는 분이 CEO로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는데 또 재밌는 건 이 뱅가드 회사 역사상 첫 외부 CEO 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네. 지금 암호화폐 ETF를 뱅가드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라고 하고요. 플랫폼 안에서 일단 거래 허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네. 뱅가드 같은 경우는 고객이 5천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넘고 11조 달러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대형 운용사이기 때문에 블랙락, 뭐 피델리티, 뱅가드 이런 좀 지원군들이 시장에 들어와주게 된다면 당연히 훨씬 더 탄탄한 기반을 우리 시장이 받아갈 수 있겠다. 희망 회로를 또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기관들 여전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들어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트럼프의 아들님이시죠. 에릭 트럼프께서 또 간밤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면 떨어진다면서요. 저번에 그랬었죠. 이더리움이 폭락했긴 했지만 준 앵커님께서도 오늘 저희 방송 시작 전에 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셨잖아요. 엄청 많이 폭등하고 있는데 간밤 에릭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 네. 금 살 거면 비트코인 사라. 금 살 거면 비트코인 네, 사라. 금의 상승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금을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하나의 화폐다. 그리고 희소성과 기관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0만 달러에 간다라고 다시 한번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0만 달러인데 100만 달러 갈 거면 10배 올라야 되거든요. 그쵸.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본인 생에 있어서 이번 사이클이 자기가 가장 확신하는 강세장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장이요? 네, 이번 사이클이. 이번 사이클이. 그래서 어쨌든 반감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즌에 갈수록 점점 그 반감기로 인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질 거거든요. 그쵸.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계속 반으로 줄어들지만 거의 90% 이상 이미 채굴이 완료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반감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감기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그 사이클과 처음으로 기관과 국가와 기업 단위의 자금이 들어오는 이 시점, 이 사이클이야말로 마지막 최강세장일 수 있다라는 게 에릭 트럼프의 의견이고 네. 이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어쨌든 금 같은 경우는 보관하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돈 그쵸. 내야 돼요. 네. 장소가 있어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운송하기도 어렵고 전쟁 무거우니까. 났는데 우리가 뭐 금괴 들고 뛸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저렴하고 이동할 때도 그리고 네.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금과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자산이고 금 살 거면 비트코인 사라라고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에릭 트럼프님께서 금은 조금 잘 못 맞추신 거, 시세를 잘 못 맞추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그래도 상승하는 걸 엄청 보면 올랐죠. 비트코인 잘 맞추고 계신 것 같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좀 종로 쪽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거기 금은방 정말 많잖아요. 그쵸, 많잖아요. 줄 서 있더라고요. 금 수요가 살라고? 엄청납니다. 지금
오늘도 폭등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뭐 네. 여러분들 여기 줄 서지 말고 비트코인 사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에릭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으로 비트가 비트코인이 네. 더 나을 텐데 라고 하셨군요.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 중에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우리가 4분기에 진입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9월에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월봉만 놓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4.5% 상승 마무리를 짓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9월에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로 마감한 게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기는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의 데이터를 쭉 놓고 봤을 때 4분기의 총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50%에 육박합니다. 평균적으로 53%의 수익률을 마지막 10, 11, 12, 3개월 안에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올라서 11만 6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50%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 재현되게 된다면 올 연말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최소 17만 달러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내년 중반까지는 20만 달러는 충분히 도달해 줄 것 같다라는 어허.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많이 조정된 수치예요. 왜냐하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 20만 달러 무조건 넘는다라고 스탠다드 차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네. 많은 월가에서 전망들을 공유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부진한 여름을 겪어오면서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 연말에 17만 달러 정도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생시장에 대한 데이터까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만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하방 리스크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까지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은 많지만 옵션 시장에서 좀 하방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준 기자, 오늘의 비트코인 차트 어떻습니까? 좀 좋은 시그널이 있나요? 사실 이렇게 당연히 오르면 좋죠. 네. 오르면 좋은데 지금 너무 빨리 오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4시간 봉 차트부터 보여드리면 네, 일단은 뭐 올랐으니까 여러분 다들 이제 뭐 다 좋잖아요, 기분이. 기분 그래서 좋죠. 일단 어떻게 올라는 그 과정부터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전 방송에서도 이때부터 이제 8월 30일 때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조정세가 이제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돼야 된다. 한국 돈으로 1억 5,957만 원에서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떨어졌지만 다시 여기서 또 이제 지지받고 올라와서 지금 이 가격대로 그래도 뚫어버렸어요. 네. 뚫어버렸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요 파란색 추세는 요 하방 요 채널을 또 방금 지금 뚫어버렸거든요. 네. 네, 불과 지금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게 뚫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이제 또 환희의 찰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좀 왜 좀 한편으로 좀 걱정스럽냐면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오늘 이게 방송 촬영하려고 오늘 아침에 이 기존의 주봉 차트에서 딱 여러분 보이시는 요 부분 제가 요 부분을 제가 좀 오늘 추가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로 이거 한번 일봉으로 보실까요? 지금 바로 지금 도달해 버렸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요 부분을 원래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요러한 부분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으니까 좀 해줘야 된다. 네.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벌써 지금 정확히 여기 1억 6,668만 원. 원화로 여기 지금 맞고 정확히 지금 여기 확대해 볼까요? 네. 좀 이렇게 저항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쭉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가서 아예 이 현재 이 가격대 있죠? 1억 6,668만 원. 네.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버리고 네. 조정이 받더라도 이 위에서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첫 번째 지금 박스대 구간이 1억 6,668만 원. 큰 저항선. 여기 그리고 제가 또 밑에 그거 넣었죠. 여기 1억 6,468만 원 혹은 1억 6,540만 원. 여기 구간을 어느 한 곳이라도 지금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네. 못 지키게 되면 네. 다시 이거 무너지나요? 상승분 좀 페이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납할 수 있군요. 네네네. 아하. 그래서 이건 이제 또 제가 그 테더 도미넌스도 보여드릴게요. 네. 테더 도미넌스 지금 잘 빠져주고 있죠. 오,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빨간색 선 4.61선을 지금 요번 주 아래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네. 쭉 빠져주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동시에 전에 이제 그어놨던 요 파란색 추세선 있잖아요. 네. 여기가 또 이제 또 다시 또 기술적으로 지지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여기를 이게 실하게 뚫어주냐 아니면 여기서 또 이렇게 저항을 맞느냐. 근데 지금 두 가지 이제 선택권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뚫을 수도 있고
저항할 수 있죠. 근데 그쵸.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그 주봉 차트 여기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이제 쭉 뚫어버리고 테더 도미넌스도 쭉 내려가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염려할 것이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어느 한 구간이라도 못 지키거나 테더 도미넌스 그대로 여기서 또 저항 맞으면 요 상승분 다시 또 반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시나리오 여러분도 잘 이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러분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딱 여기서 지금 또 쌍바닥, 네. 네, 쌍바닥 받고 지금 이렇게 쌍바닥 그리고 지금 떨어져 주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 잘 유지하면서 이게 떨어지면 우리 대부분이 들고 있는 게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그쵸. 알트코인이 쭉 오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여기를 또 이제 뚫어버리게 되면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좀 희망의 로 같은 것들이 네. 좀 암울하게 좀 그려질 수 있다는 것들 좀 염두에 뚫어주면 알트는 그만큼 더 많이 못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이제 비트코인 이제 아까 보여드린 박스 네. 그거 쭉 넘겨주고 네. 이 테더 도미넌스 이렇게 쭉 빠져주고. 그럼 이제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제 해피 하게 되는데 네.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테더 도미넌스도 지금 약간 저항대에 다다랐고 그렇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차트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니라 비트코인 주봉 차트 주봉 보면은 차트. 예, 일부러 제가 이거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이거 주봉 차트를 일봉을 했는데 여기 그 구간 어느 한 곳으로 저항받고 떨어지면 이제 다시 이제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 좀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비트코인도 저항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또 테더 도미넌스도 저항대를 맞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좀 시원하게 뚫어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 반납 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이더리움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차트를 지금 보면 더 상승세가 좋습니다. 여태까지 좀 그렇게 많은 상승을 못해서 그런지 지금 거의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오늘 어떤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더리움 좀 개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슈보다는 네. 최근에 또 스테이블 코인 도입화와 관련돼서의 기대감이 그나마 시장 안에서 가장 큰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비자사가 간밤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국가 간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우리 뭐 비자 카드 다들 많이 쓰시죠? 비자나 그쵸. 마스터카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결제할 때 카드 결제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면 상당히 편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말 그대로 송금 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측면에서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카드 결제사들이 은행들과 기관들과 함께 협업해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굉장히 발빠르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는 한다고 하고요. 이제 이번부터는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을 할 예정인데 사실 기존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카드 결제를 할 때 대규모 좀 선결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담보금 형태로 대규모 현금을 먼저 묶어놓고 그다음에 결제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정말 빠른 시간과 저렴한 수수료가 시장 안에서는 상당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이슈를 보면은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에게 긍정적인 이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대부분 또 이더리움 기반에 발행되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가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게는 더욱더 호재 소식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주요국들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현황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토큰화 자산에 대한 파생 상품 담보 활용 검토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다수의 발행자들, 국경 간에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는 금융 안정성에 있어서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또 유럽은 미리 미카 법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마련을 해왔는데 그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약간은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을 놓고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9월에만 2,950억 달러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아주 가파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22년대부터 해서 25년까지 U자형으로 쭉 지속적으로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시장 규모 자체가 3천억 달러 가까이 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사용 사례가 증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어쩌면 비트코인보다도 더 빠른 시가총액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좀 시가총액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 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더리움 기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더리움 가격도 그러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을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달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3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10배 정도 아직은 차이가 납니다. 있겠네요. 네. 다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용으로 도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축적용 자산이잖아요.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고 네. 개수가 2,100개로 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지만 가치가 상승할 때 시가총액이 증가되는 부분에 그치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을 따라갈 수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 상용화 단계, 비자 카드사에서도 내년 4월부터는 아예 상용화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네. 지금 3천억 달러인 이 시가총액 어느 정도 얼마나 빠르게 증가되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에서는 ETF라던가 기관들의 매수도 계속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간밤 이더리움 가격에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ETF 간밤 5억 달러 정도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의 매수를 이어주면서 100억 달러 넘게 이더리움을 보유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콘센시스와 스위프트 파트너십 어제 저희 한 기자님이랑도 이야기를 해봤던 부분인데 어쨌든 토크나 인프라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이더리움 쪽 안으로도 자금 유입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량이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는 좋은 촉매제가 되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더리움 네네네. 네, 뭔가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시나리오대로 현재까지 매우 잘 왔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요? 네. 일단 먼저 제가 주봉 차트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박스대 구간에서 1차로 한번 진입해 볼만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 지금 이만큼이나 지금 밑골이 달고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여러분 이제 정말 정확히 이제 매수 타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과연 지금 구간 어떠한 구간이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랑 똑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다시 요 이더리움 지금 4시간 봉 차트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써놓은 요 가격 3개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아침에 지금 612만 원부터 630만 원까지 이렇게 가격대를 썼어요.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여기서 좀 저항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현재 기준 610만 원이잖아요. 네. 정확히 지금 이 612만 원 구간을 지금 저항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주봉 관점으로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가격 왜 써놨냐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 선 하나 있죠. 지금 제가 사실 최근에 좀 안 쓰는 선들은 좀 이렇게 흐릿하겠는데 요 선 다시 이제부터 요 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진해졌네요. 네, 찐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이더리움이 진짜 상승하려면 네.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1차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쭉 올랐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 가격대 지금 저항 받고 있어요. 네. 여기 가격대, 이 파란색 추세선 여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치면 한 4,490달러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4,490달러 정도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앞으로 더 이렇게 가주고 여기서 저항 맞아야 됩니다. 저항을 맞더라도 이 네. 위에서 맞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분이 흘러가서 이 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 말씀드린 요 3개 가격대에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어요. 근데 3개의 산맥이 막고 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막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다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그 실시간 채팅에서 이더리움 주봉 시나리오 말씀해 달라는데 네. 그래서 주봉 시나리오 말씀드리면 지금 요 보이시는 요 검은색 선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3개 가격대 제가 유의하면서 보시고 그 가격대를 못 지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A라고 치겠습니다. 네.
이 박스대 구간보다 좀 더 밑에 구간에서 B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그 차트적으로 이제 그런 상승 다이버전스 흐름을 보면서 네.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반등은 둘째 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계 가격대를 못 지키게 되면 여기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이더리움이 좀 꾸준하게 상승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좀 전에 진하게 그었던 이 하나 달러로 4,490달러 선을 좀 시원하게 뚫고 차라리 조정을 맞더라도 이렇게 뚫고 여기서 다시 캔들을 형성하면서 좀 흐지부지 좀 한동안 횡보 이어나가는 그림, 제가 가장 바라는 그림이 요건데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일봉상의 관점이고 주봉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 대로 이 가격 세 구간을 못 지킬 경우에 좀 더 아까 보여드렸던 하락할 수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네. 1차 매수 구간 이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오면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시 오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 이제 여러분 잘 숙지하시면서 이더리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오늘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어쨌든 612만 원, 621만 원, 630만 원을 잘 뚫어줘야 조금 네. 이 상승 흐름을 잘 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리플 저희가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시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함께 상승하면서 오늘도 2.41% 상승 중에 있습니다. 리플 근데 이 와중에 최고 책임자가 좀 사임을 한다고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큰 변동성은 없지만 네. 이분이 단순한 CTO가 아닙니다. 거의 리플의 정신과도 같은 정체성을 가진 분이신데 네. 리플의 CTO가 이제 연말에 사임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데이비드 슈와츠라는 분이신데요.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리더십 변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빠지면 주가가 아주 크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저도 큰일 나요. 제가 들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만큼 좀 하나의 조금 정체성과도 같은 좀 인물이셨는데 네. 또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자연스러운 변화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이 데이비드 슈와츠 CTO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임하고 뭐 할 거냐라고 하니까 뭐 좀 취미 생활도 하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아하. 좀 단조롭게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에 사임하는 걸로 뭐 XRP 커뮤니티를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종종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인사를 나누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XRP CTO로 활동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전임자가 제드 맥케일럽이라고 이 리플을 공동 창립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좀 대량으로 리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리플의 가격이 떨어졌다. 당연히 공동 창립자가 대량으로 매도를 그쵸. 하니까. 근데 그게 꽤나 긴 시간 계속해서 리플을 던지면서 시장에 엄청난 좀 문매를 받았었는데 네. 그런 분 뒤에 왔던 게 이 데이비드 슈와츠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많은 좀 신뢰와 사랑을 받았었던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안에서도 뭐 XRP 정신이 빠져가는 것 같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리플사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셧다운과 함께 ETF에 대한 또 승인 가능성이 밀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트코인이 11만 6천 달러까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리플도 3달러 선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리플의 기술이라던가 가치에는 큰 변화는 없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데이비드 슈와츠 이분이 막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쉬겠다. 취미 활동하러.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시장에서도 막 크게는 반응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리플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한 흐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네. 삼각수렴은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제일 최대 관심사거든요. 우선 우리 리플을 위해서 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박수요? 네. 리플을 위해서. 네. 제가 왜죠? 계속 강조했던 네. 4,120원 지금 뚫고 4,166원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이 주황색 추세선 여기를 계속해서 위에서 놀아줘야 한다. 회오리 감자처럼. 네, 여기서 지금 회오리 감자를 만들고 이제 회오리 감자 슛을 이제 만들 수 있게 어허. 됐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지금 아직도 양호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이 리플을 리플 병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리플 병정이요? 이 리플 네. 병장이요. 왜냐하면 병장. 이 주황색 추세선 위에서 네. 철조망을 너무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리플도 이제 전역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싶은데 일단 리플 보겠습니다. 병장. 제가 리플 시나리오 딱 2개 일단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 거대 삼각 수렴 시나리오 방금 우리 중케도 언급하신 네. 거대 삼각 수렴 시나리오에서 정확히 이렇게 지금 뭐 삼각형의 밑바닥 패턴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한 4,120원. 왜 여기를 강조했냐? 일전에 3,920원부터 시작된 엘리어트 파동의 1차 저항 및 안착 구간인데 지금 그래도 왔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부터 상승한 조정 마디가 그래도 이렇게 끝이 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 반등에 나가는 모습 이제 기대할 수 기대를 있겠습니다. 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리플이 또 올해 이제 당장 이번 달이잖아요. 이번 달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뭐 ETF라는 여러 가지 10월, 네. 호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차트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이제 정말 리플은 리플 병장이구나. 네, 역시 이제 설정만 잘 그리구나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물론 여기서 또 아까 운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왔다리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4,120원 위에서 놀아주면 그래도 왔다리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네. 바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의 1차, 2차가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이때부터 다시 3파 우리 이제 우리 은주 기자의 살피 댄스, XRP 댄스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날도 더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리플 양호합니다. 양호하다. 양호하고 이 주황색 추세선 계속 위에서 있는 한 이 삼각 수렴도 이제 거의 끝나갈 것이고 그래서 거의 이제 좀 방향성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계속 반대 시나리오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도 있지만 우리가 이 테더 도미넌스가 갑자기 또 여기서 심하게 저항 맞고 네. 올라가 버리면 이 리플도 그래도 엄연한 알트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 알트코인이니까 요거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 토탈3라고 하는 차트인데 이 토탈3 요 차트 지금 네. 빨리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내려가면 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리플은 양호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플의 새로운 별명을 지어주셨네요. 리플 병장이라고 차트상 철조망을 잘 지켜줬는데 이제는 위로 전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요 코인의 시황과 차트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웰커미 여러분은 궁금한 코인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에 바로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코인 레이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서 준비한 코인은요, 바로 아스터 코인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2,200원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아스터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아스터 최근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인데 이게 국내 업비트 원화마켓에 아스타라는 코인이 있어서 좀 헷갈리시는 그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티커명을 보시면 기존 원화마켓에 있었던 아스타라는 코인은 이제 일본 기반 코인으로 ASTAR로 돼 있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코인은 ASTER입니다. 네. 그래서 A와 E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월 16일에 상장된 지 한 달도 안 된 코인인데요. 한 달 동안 무려 1,600%의 네? 폭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1,600%요? 네, 상장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40위권까지 들어와 있는 도대체 어떤 코인이길래 이런... 궁금하죠? 네. 도대체 어떤 코인이길래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요.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지 쉽게 네.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그냥 덱스 코인이에요. 탈중앙화. 탈중화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코인인데 아하. 코인으로 할 수 있는 선물 거래 전용 플랫폼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아스터 플랫폼이고 여기서 사용되는 기본 화폐가 아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덱스 거래소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유니수합도 배워봤었고 뭐 솔라나 기반의 덱스 다양한 덱스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아스터가 폭등을 하냐?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 아세요? 이거 처음 들어봐요. 유튜브 안 하세요? 저는 저는 그냥 네. 그냥 저의 한경 유튜브만 한경 봅니다. 유튜브만 보시는 좋은데요? 국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사랑합니다, 국장님. 네.
이 유튜버 중에 미스터 비스트라고 세계 네. 1위 유튜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터 비스트에 추정되는 지갑에 아스터가 대량으로 매수된 게 확인이 되면서 미스터 비스트가 이 코인을 건들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약 95만 개, 170만 달러 상당을 매수했다라는 소식들이 있고요. 네. 평균 매수가가 1.7달러인데요. 지금이 딱 1.7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딱 그분의 평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은 내 지갑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고 이 지갑 주소를 보시면 다양한 알파벳과 숫자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게 적혀 있어서 네. 이게 바로 내 지갑이올시다라고 공개하지 않으면 네. 추측만 할 뿐 그쵸. 진짜 이게 누구 건지는 몰라요. 모르니까.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미스터 비스트 같은데 시장에서 추적을 해본 결과 일단 본인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뭐 네. 정확한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사람들이 추정을 하면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고래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두 개의 고래 조소에서 2억 달러 넘게 이 아스터 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아스터 전체 유통량의 지금 7%가 단 두 개의 고래 주소에서 매집이 된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세력한테 엄청난 힘이 쏠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의 이 덤핑과 펌핑 현상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해볼 부분. 다만 고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집하고 있는 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쵸.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는데 역살 캐리. 네, 안 네.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게이트아이오라던가 또 이 EOS의 창시자 다니엘 라리머나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도 해당 코인에 연관이 돼 있다라는 또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고래들 그리고 기관들이 뒤에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거의 1000% 넘는 가격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덱스 거래량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뤄봤던 게 하이퍼리퀴드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네.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단기간에 정말 시가총액이 아주 크게 불어난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덱스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1위가 지금 아스터입니다. 어. 거래량이 400억 달러가 넘게 찍히면서 네. 이 무기한 덱스 거래량 안에서는 아스터 플랫폼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4시간 기준으로는 한때 서클의 매출까지도 추월할 정도로 USDC 발행하는 회사죠. 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까지도 거래량까지도 추월할 정도로 아스터로 엄청난 거래량이 몰리고 있다. 한마디로 핫하디 핫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아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부분도 앞으로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스터 CEO가 발표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해요. 아스터 체인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테스트 단계 진행하고 있지만 나중에 자체적인 메인넷과 함께 기술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이 거래량과 함께 기술력이 입증이 됐을 때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한 코인이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1600%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상승한 아스터 코인이죠. 아스타 아니죠. 아스터 코인인데 차트상 전망 어떻습니까? 1600%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거 진리죠. 일단은 네. 일단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스터 코인이 왜 좀 무섭냐면 제가 여기 좀 적어놨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아스터 코인이 이제 은주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 CEX 중앙거래소 전에도 이제 이 차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는 이 MEXC라고 하는 거래소, 즉 중앙거래소에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밑에가 없어요. 네. 사실 은주 기자가 말씀하신 1000몇 %는 중앙거래소 상장된 이후인데 이후로. 이건 얘네들이 처음 코인을 발행하고 이 덱스에 있을 때부터 탈중앙에 있을 때부터 제가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7,300%입니다. 이건 무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중앙거래소 상장 전에 바이낸스 짱펑자오, 바이낸스 창립자가 네. 벌써 한 번 언급하고 두 번 언급하고 세 번 언급하고 또 여기 상장되고 나서 네 번 언급하고 또 이날 또 언급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창펑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오호. 한 번쯤 보셨을 건데 이 사람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이 사람 트위터인데 X인데 계속 지금 한마디로 좀 샤웃을 하고 있어요. 이 아스터를 지금 되게 좀 붕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바이낸스의 어떤 바이낸스가 묻은 코인들을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비추를 합니다. 왜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게 보여드렸었는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 6개, 7개인가요? 7개 이 차트의 이 코인들이 모두 다 바이낸스의 재단, 바이낸스가 미리 사전에 다 미리 매수했던 코인들입니다. 그럼 근데- 이들이 어디서 예. 매수했냐? 다 요런 데서 매수했어요. 이런 데서. 하고 쏘고 다 그렇습니다. 털어버리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이면서 세계 최대 제가 전에 또 말씀드린 MM 주가 조작, 코인 시가 조작의 그룹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고 그래서 저는 이 아스터 코인이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쭉 왔습니다. 차트가 쭉 와서 지금 이 차트가 지금 1시간봉 차트인데 자, 요런 거 이제 지금 지워버리고, 이런 거 지워버리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지금 선이 또 하나 추가드리면, 지금 이제 요 선이 이제 좀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여기 지금 1.91달러, 2달러 부근 좀 미친 1.91달러에서 다시 한번 크게 또 두드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항선이 세군요. 네, 그래서 두드려 맞- 지금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도 지금 밑에 이 이격이 커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요 차트가 여기 있었다고 하면 제가 한번 들어가 봐라 하고 추천을 드려요. 왜? 여기만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이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손절하면 우리가 너무 아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들어간다도 여기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요런 차트는 여러분 네. 알스터뿐만 아니라 이 바이낸스가 좀 묻은 바이낸스가 미리미리 키워놓은 코인들은 말 그대로 위험하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알겠지만 오늘 군대 얘기 많이 나오네요. 네, 말년 중이와 같습니다. 말년 중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막 네. 나가 이제 네. 건드릴 수 그렇기 때문에 없는 아스터는 아스터 말년 중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도 내버려 두고 가면 가는 대로 그렇지만 미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그럼 지금 이미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요선 두드려 맞는지 잘 보시고 넘으면 그래도 이때부터는 좀 그래도 분할적으로 익절하시는 걸 추천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두드려 맞게 되면 이미 그래도 익절권이 뭐 수익권일 수 있으니까 네. 이때부터는 또 이렇게 또 한번 쭉 내려올 수 있는 이때는 또 미리 사전에 손실 보기 전에 정리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그런 코멘트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아스터 단기 차트를 보니까 이 저항선은 가까운데 네네네. 지지선은 엄청 멀리 있네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요. 손익비 차원에서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코인은요 펜들입니다. 펜들은 최근 3거래 연속 별로 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펜들 어떤 코인인가요? 네, 펜들 같은 경우는 디파이 이자를 토큰화한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디파이 이자. 생태계에서 네. 사용되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래 이자를 분리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관 투자자와 리스크 해지 수요에 아주 적합한 코인이어서 네. 이 디파이 이자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비중이 있는 코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조금 이슈가 있었어요. 펜들 쪽에서 바로 해킹 논란이 좀 한 차례 불거졌었는데요. 네. 이 펜들 토큰이 갑자기 대량으로 막 발행됐다가 덤핑됐다가 하면서 펜들에서 지금 해킹된 거 아닌가?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프로젝트가 해킹되면 이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럼 문제 프로젝트가 있죠. 해킹돼서 해커들이 네. 싹 물량 빼가서 풀어버리면 가격 폭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확인을 해보니까 한 고래 지갑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이 돼서 펜들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한 개의 지갑 주소가 털림으로써 이런 해킹 이슈가 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사실 이 펜들의 해킹 사태가 있었어서 그때도 좀 긴급적으로 차단을 하는 조치가 내려지긴 했는데 네. 디파이 쪽이 원래 좀 해킹 쪽에 유독 취약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라서. 디파이 관련된 네. 덱스라던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유독 해킹 사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보통 이런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프로젝트 재단 쪽에서의 이슈보다도 한 명의 개인의 지갑, 고래 지갑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이어서 오늘 가격에게는 큰 변동성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이런 이슈들이 늘 시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개인 지갑 관수라던가 아니면은 투자를 하실 때 일부 종목들은 또 두 번, 세 번 더 확인하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보안 이슈가 있었던 이런 펜들인데요. 펜들 차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좀 이 하락세를 보일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바라볼 때 이제 좀 악재가 갑자기 나오면 네. 오히려 저는 어떤 코인들은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라고 보긴 하는데 떨어지니까. 네, 근데 네. 지금 보면 여러분 차트 보시면 그래도 신기하게도 이것도 제가 좀 미리 좀 작동해놨었는데 네. 이 주황색 선이 지금 6,025원이거든요. 네. 여기 정확히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켰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여기랑 여기 혹은
여기랑 여기 갖고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단기적 차트는 좋습니다. 다만 요 상단에 7,041원, 7,040원 부근에서 또 저항을 맞을 건데 만약에 이 7,040원 부근을 껑충 뛰어넘어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또 철조망을 다지게 된다면 네. 여기서 이제 말년 토끼처럼 한번 또 껑충 뛸 수 있는 말년 토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는 당연히 또 제가 미리 또 화면상 보이는 네. 이런 뭐 8,300원 이런 데서 또 이제 한번 뭐 익절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 팬들 차트 흐름 좋습니다. 단 조건이 이 주황색 선 여기 6,030원 여기 이탈하면 이제 바이바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지하는 선에서는 그래도 말년 토끼 팬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한번 전망해 봅니다. 네, 보안 이슈 문제가 있었지만 차트 상에서는 그래도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팬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은주 기자, 최주은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최주은 기자는 추석 연휴 이후에나 좀 다시 보겠네요. 건강하게 연휴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기자와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코인 마켓워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